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몸싸움을 넘어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차량을 부숩니다. 전쟁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 사진은 5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모습입니다. 하루 300톤 가량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건립하려던 중국 정부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설치 계획을 철회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끊임없는 쓰레기, 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 일명 혐오시설과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최정점인 중국조차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우리도 몇 년 전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반복되는 방콕 일상에 쓰레기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쓰레기에도 내 집 주위에 저런 게 생긴다면 민원을 내던 소송을 걸던 심지어는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무조건 반대하겠죠. 집값 떨어지는 속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설들은 내 눈에 안 보이게 더 멀리 지어져 왔죠. 하지만 땅덩어리에 한계가 있는 우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 어딘가에 있기는 해야 하고 주민들의 입김이 갑인 환장의 콜라보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미 쥐도새도 모르는 곳에서 기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 밑에 지하세계에서 말이죠.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숨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는 도시 한복판의 말입니다.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탁 트인 한강 전망과 갈대밭, 미사리 조정경기장, 그 뒤로 정돈된 새 아파트들, 웬만한 한강 전망대 못지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105m 상공의 하남 유니온파크 전망대입니다.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는 푸르른 잔디가 깔린 공원이 있고 축구장, 테니스장에서는 사람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메인은 거대한 지하에 있습니다. 25m 깊이, 지하 4층의 공간에는 기피 대상 영순위인 하수처리와 폐기물이 함께 처리되는 복합 환경기초시설이 운영 중인데요. 2013년에 준공된 이 시설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음식물 처리, 소각 처리, 재활용 선별, 폐기물 처리, 분뇨 처리 등의 기피시설 집합체가 모두 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공 당시 한국기록원에 등재된 세계 최초의 복합환경기초시설로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기술력이었던 것입니다. 감쪽같이 설계된 덕분에 개장 이래 해외 엔지니어를 포함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발걸음했습니다. 하남시에서 기존의 노화된 환경기초시설을 소음 및 악취로 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 대지 면적 한 8만 제곱미터 위에 국내 최초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의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 공간과 주민 친화 시설로 갖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초 KRI 한국기록원에 등재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지상에 다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혐오 시설, 그러니까 환경 기초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입주민들도 환경기초시설이 지하화되어 있다는 내용을 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니까 그 이후에 알고 계시면 그런 시설이 있어? 이런 정도에 대한 느낌이 듭니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남시에서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또 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나만 가동해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데 대여섯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 시설 자체가 웅장합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데만 약 2시간여가 걸립니다. 먼저 찾아간 소각처리 시설, 깊이만 12m에 달하는 거대한 폐기물 저장소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3일 정도 양밖에 되지 않는다니 그것도 하남 시민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생각이 웬만한 공익 광고보다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요즘에는 유난히 더 쓰레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양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다른 데서도 처리가 무척 못해요. 안 해주려고 그러죠. 저거는 이제 어디 가지 못하는 쓰레기니까 여기서 다 처리돼요. 이제 여기서 그냥 하나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네. 하루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은 무려 48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대형 크레인을 통해 호포로 들어가 소각로로 보내져 태워집니다. 연소된 가스에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처럼 말만 들어도 폐가 썩어가는 것 같은 치명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과 과정을 거쳐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배출시키고 있죠. 어디로? 아까 그 전망대로요.
시설물 자체가 감쪽 같은 컨셉트에 두다 보니 투박한 굴뚝 대신 있어 보이는 랜드마크 타워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열은 시설 내 냉난방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화로 사용됩니다. 남은 증기는 인근 지역 아파트 난방 공급원으로 별도의 판매를 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전 과정을 쥐어짜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시작점인 음식물 투입 호퍼입니다. 하루 80톤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는 시작 지점이죠. 이곳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부셔서 건조시킵니다. 이 중 일부는 동물의 사료로 만들어내 별도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사료는 양계 농장 등의 판매에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지나갑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플라스틱, 유리, 스티로폼 등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재활용품들을 직접 사람들의 일손이 투입해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쓰레기 종류에 맞춰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자원화가 가능한 것들은 연료로 만들어져 마찬가지로 외부로 보내 판매됩니다. 전체 연간적으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이용해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그 중운수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해서 발생되는 또 수익금이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재활용에서도 일부 이제 재활용 선별된 부분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이용하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의 건조 시설로 여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수익급도 만만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나와 이동한 곳에서 한층 강화된 냄새, 여기는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이 생겨나기 전까지 탄천 처리장으로 버리던 물이 하남 미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성된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시의 생활하수, 화장실 용수가 모두 합쳐져 모이는데 하루 32,000톤에 달하는 양을 처리해 한강에 버리고 있습니다. 약 10만여 명 정도가 사용한 물인데요. 하수가 유입되면 침사지를 지나 유량 조정조,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등 처리 과정을 통해 물이 정화되는 것이죠. 계속된 냄새는 다시 지상에 오면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첨단 방지 설비의 공이 큽니다. 고농도와 중저농도로 악취를 세분화해 3단 야객 세정탑을 거쳐 배출됩니다.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감쪽 같은 이미지를 갖게 한 결정적 시설인 거죠.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게 다들 싫어하는 혐오시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에 모든 처리 시설들을 갖다 한 곳에 이렇게 두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한 종목 한 종목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 지하화되어 있지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다 들어와 있는 거는 여기가 최초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최초가 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처리 시설이 한 곳에 다 있다면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하수 처리 안에서 발생되는 일부 폐기물도 그 내부에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폐기물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로 소각 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들이 있지만은 일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역시도 내부에서 소각 처리가 가능하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SOC.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수시설, 가스를 만들어내는 수도권 매립지를 넘어 지하화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지하화 시설. 또 한 번 세계를 주목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술입니다.